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의 운동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달의 위상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위상일 때 이제 태양하고 지구하고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위치 관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남중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남중 시간을 안다고 하면 남중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뜨는 시간, 지는 시간, 그리고 몇 시에 어느 쪽 하늘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항성월과 상망월에 대한 개념. 그래서 실제 공전 주기는 항성월, 그 다음에 모양만 변하는 주기, 모양이 똑같은 주기는 상망월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일식과 월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식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죠, 아무래도. 자, 이제 일식이나 월식 이런 데서는 어느 쪽부터 가려지느냐, 그 다음에 그때 달의 위상, 그리고 어디서 이제 관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변화 양상들까지 골고루 물어봤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건데, 앞에 동영상에서 좀 말이 느리다고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원래 하던 대로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뒤로 돌리면서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한 달 동안 달의 위상을 고려한 달의 겉보기 등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들어왔었는데,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등급,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우셨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별의 등급이라는 겁니다. 등급. 음. 자, 등급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밝기가 얼마다 딱딱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관측했을 때 얘가 얼마나 밝으냐를 이제 대충 나타내는 게 이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 1학년 때도 배웠다시피, 자, 1등급 별이 있고 쭉쭉쭉쭉쭉 해서 6등급 별까지 있더라. 근데 이제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한 등급 차이 나면은 얼마? 2.5배 등급 밝기 차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뭐 몇 배 차이냐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 2 내용이기 때문에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1학년 때도 나왔고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겉보기 등급을 보니까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위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다, 즉 위로 갈수록 밝다는 게입니다. 밝기. 네. 그래서 밝기가 이제 위로 갈수록 밝게 보인다, 이런 건데, 그럼 가장 밝을 때가 지금 A고, A, B, C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는 C가 되겠죠. 자, 요런 정보를 갖고 한번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A일 때 달의 위상은 사기다. 자, 일단 A일 때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 위상을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위상이라는 거는 결국 위성, 즉 달의 상,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 달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었는데, 우리가 일단 지구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푸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태양 위치예요. 태양 위치. 태양 위치를 잡아야지 위상도 나오고 뭐 뒤에 나올 거지만 이제 행성의 위치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니
이 날짜에는 왜 저렇고 저 날짜에는 왜 저러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모든 거는 태양한테 달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 위치를 굉장히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태양 위치를 내가 여기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선 이제 달이 지구지 이렇게 이제 공전궤도를 갖고 도는데 공전궤도는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타원입니다. 타원. 케플러 1법칙에 의거해서 자, 타원인데 여기서 도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즉 서에서 동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 바로 6군데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배웠는데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5도로 사선을 두 개를 긋죠. 이렇게 해서 두 개 그어주고 요 사선이 위치하는 곳에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자, 요렇게 있는데 요 각각 6군데 지점에서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서 달이 어떻게 지구에서 보일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 지구에서 밝게 보이게 되는데 태양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멀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나름. 그래서, 그리고 크기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 엄청 먼 곳에, 지구의 배꼽의 크기로 태양이 위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전부 달의 공전궤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이제 평행하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빛 받는 곳이 맨날 똑같죠. 여기 바로 위쪽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태양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이 밝은지는 이제 다 그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밝더라. 자, 그럼 이제 지구에서 쳐다볼 때 어느 부분이 밝으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일단 위에 거를 보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지금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이 보이지 않고 만약에 태양 때문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게 되겠죠. 이 위치를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한다. 그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면은 달의 밝은 노란색 부분 또는 이제 흰색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빛을 받는 부분이 완전히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관측되는 거 우리가 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왼쪽에 있는 거를 보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한다. 잠시만. 네. 잠시만요. 자. 네, 자, 왼쪽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디가 밝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반이 밝게 보이더라. 그다음, 요거의 이름은 오른쪽 반이 밝은 거는 상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반이 밝은 거, 요 위치, 오른쪽에 있는 위치는 왼쪽 반이 밝으니까 요 부분은 하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쳐다보는 것은 오른쪽이 살짝 밝은 위치가 하나 있고 손톱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왼쪽이 손톱만큼 밝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이름은 왼쪽 거는 초승달, 오른쪽 거는 금음달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위상은 항상 삭, 초승, 상현, 망, 하현, 금음 다시 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서를 계속 반복을 시키게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니까 동지로 합시다. 동짓날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위치에 따른 달의 적경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동짓날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의 적경은 18시, 그죠?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쳐다볼 때 이쪽 방향의 적경이 18시가 되죠. 그래서 삭 같은 경우에는 적경이 18시가 되고, 적경은 여기 태양 언제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45도, 즉 3시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초승달의 적경은 18 더하기 3 하니까 21시, 상현달 같은 경우에 적경은 0시, 망은 이제 태양과 반대쪽이니까 망의 적경은 6시죠, 6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망의 적경은 이제 6시, 그 다음에 하향달 같은 경우에는 망보다 6시간이 더 증가를 해야 되니까 12시, 금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3시간만 더하면 되니까 15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경값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날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떠한 천체들의 적경값은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더라. 그래서 태양의 적경만 알면은 태양하고 얼마나 각도 차이가 나느냐 그거 반시계 방향으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적경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밝을 때 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밝으려면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겠죠. 네, 빛을 많이 받아야만 밝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가 어디느냐? 바로 그렇죠. 바로 망 위치가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망 위치에 있게 되면은 가장 밝게 보일 것이고 그때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A일 때 이제 사기라는 거는 틀린 보기죠. 그렇죠? 망일 때 이제 가장 밝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A일 때 달의 위상은 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시면 B일 때 달은 자정에 남중한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나 B나 C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A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상이 바로 망이었습니다. 망. 그쵸? 자, 그랬다가 점점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망에서 밝기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는 점차 하현, 금음, sak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자정에 남중한다. 자, 자정에 남중하는 위상이 뭡니까? 네, 그렇죠. 바로 망이 자정에 남중을 합니다. 자, 앞에서 남중 시간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태양은 항상 남중 시간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살짝씩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자체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관계없는데 태양이 남중할 때 내가 여기에 서 있죠.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사람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정면은 항상 남쪽입니다. 왜냐? 여기 지금 노란 초록색으로 찍고 있는 이 부분이 항상 북극점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북이니까 반대 방향 항상 남이죠. 이렇게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이때 시간이 정오. 그죠? 즉 낮 12시다. 자, 그러면 반대쪽이니까 지구 자전도 역시 반시계로 해서 이렇게 그죠? 반시계로 하니까 초승달은 몇 시 남중합니까? 그렇죠. 오후 3시 남중이에요. 오후 3시 이제 태양이 남중한 뒤에 3시간이 지나면 오후 3시에 초승달이 남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후 6시가 되겠죠. 그러고서 망은 자정, 즉 밤 12시. 그 다음에 하얀달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 그렇죠?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남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중 시간들은 태양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그럼 여기서 자정에 남중한다는 건 망인데 지금 망은 A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 위치에서는 하연인지 금임인지 정확히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자정에 남중하는 것 자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번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A보다 C일 때 더 가깝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하고 달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은 망일 때가 항상 가장 먼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망일 때는 항상 태양과 반대편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망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게 되고 즉 A 지점에서 가장 멀고 sak에서 가장 가까운 거 여러분들 지금 그림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망에서 하현, 금음, sak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보기, 디귿번도 맞는 보기. 자,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그 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문제 자체는 밝기만 보고 어떤 위상이 있느냐, 그거를 좀 파악하는 문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황도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기억번. 추운 날 우리나라에서는 처녀자리가 밤새 관측된다. 자, 요거 풀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이면 바로 동그라미인지 X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지구 위치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선 그려주고, 아이고, 십자선 좀 흐린 걸로 합시다. 십자선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태양 위치 먼저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른쪽에다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날짜 언젠가 했더니 추분 날이네요. 추분, 그죠? 그럼 곧바로 태양의 적경적이 여러분들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추분날 태양의 적경은 12시, 저기는 0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양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적경이 12시, 위에 쪽은 18시, 왼쪽은 0시, 아래쪽은 6시가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처녀자리 보니까 적경이 12시에서 13시, 14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처녀자리가 여기쯤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처녀자리가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자, 처녀자리가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면 태양이 뜨고 처녀자리가 곧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빛 때문에 처녀자리가 보일까요? 네,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밤새 관측이 되려면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태양 반대편에 위치를 해야지 여기서 자정의 남중을 하죠. 왜 자정 남중인지 방금 전에 살펴봤어요. 앞에 문제에서. 자, 자정의 남중을 하니까 얘는 자정의 남중하면은 해가 질 때쯤에 뜨게 되고 몇 시? 오후 6시에 뜨죠. 오후 6시에 뜨고 지는 거는 오전 6시, 즉 해가 뜰 때지기 때문에 밤새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 밤새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여기 0시, 즉 춘분점 근처에 있는 물병 자리가 또는 물고기 자리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물병 자리나 또는 물고기 자리 같은 애들이 밤새 관측 가능한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매번 그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확함을 위해서는 자, 요게 좀 매번 귀찮다 하면은 추운 날이니까 태양 적경 12시인 거 바로 나오죠. 그러면 천하자리에 적경하고만 비교만 하면 돼요. 바로. 그죠? 적경이 비슷하면 태양이랑 비슷하게 뜰 것이고 적경이 6시간 차이 난다. 그러면 태양이랑 반대쪽에 위치하면서 자정에 남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풀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하진날에 뜨는 보름달은 궁수자리 주변에 위치한다.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위에서는 이제 그림 하나 그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 있고요. 자꾸 검은 걸로 그리네. 자, 이렇게 또 이제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태양 위치 잡아봅시다. 이번에는 왼쪽에 잡아볼까요? 자, 왼쪽에 잡고요. 날짜 보니까 하진날이네요. 그죠? 하진날 또 여러분들 태양의 적경적이 구하시면 되겠죠? 적경은 6시, 저기는 플러스 23.5도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태양 방향이 적경이 6시, 아래쪽은 12시, 오른쪽은 18시, 위쪽은 0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자, 보름달이니까 달의 위치는 어딥니까? 태양하고 반대쪽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름달이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름달의 적경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18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18시에 어떤 별자리 있나 보시면 됩니다. 동지점 부근에 있는 궁수자리, 전가의 자리 이런 애들이죠. 자, 그러면 보름달이 지금 궁수자리가 바로 보름달 근처에 위치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림만 잘 그리면 여러분들 위치 관계만 정확히 잡으시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자,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거 바로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이었죠. 네. 자, 태양의 연주운동은 앞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만 밑에다 간단히만 그리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데 이렇게 돌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태양이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게 반시계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선 동에서 서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보기.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 보름달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경하고 그 다음에 관측되는 거 요런 거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가까웠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름달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다 넣어봤어요. 어쨌든 앞에서 나온 요령들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 계속 보실 수 있죠. 잘 확인하면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림가는 어느 날 달에서 촬영된 지구의 모습을 나는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은 그 달의 그 위상만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달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래 놓고선 달이 A 위치에 있느냐 B 위치에 있느냐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그 태양빛을 받는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 달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그림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태양이 동그랗게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태양은 무지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 위치 해놓고 그러면 태양은 오른쪽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딱 요쪽이죠. 요만큼. 그렇죠. 자, 요만큼만 빛을 받을 건데, 요만큼이 이제 달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게 문제죠. 자, A 위치 한번 내가 우주 비행사가 돼갖고 이렇게 서서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지구의 단면은 요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관찰자가 보면은 지구의 왼쪽이 밝게 보이나요? 오른쪽이 밝게 보이나요? 네, 그렇죠. 오른쪽이 밝게 보여서 아마 이런 형태에 가깝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 그죠? 자, 그 다음에 B 위치에 있는 관찰자가 본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서 보면은 B 위치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만 좀 밝게 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지구가.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림은 오른쪽이 밝기 때문에 어디 위치? 그렇죠. A 위치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기 기억번이 바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보기가 되겠죠. 달이 A, B 중 A 위치에서 촬영된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A 위치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한번 살펴보죠. 이날 자정의 달은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자, 어쨌든 지금 달의 위치를 잡았는데요. 자정의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느냐.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여기 왼쪽에선 그림을 이미 썼으니까 오른쪽에다가 한번 해보죠.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달의 위치 확정됐으니까, 십자선 그려놓고 보면은, 달이 지금,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A, 그죠?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위치를, 아이고야, 그림이 자꾸 틀리죠? 네. 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쪽에서 보일 거냐, 항상, 시간을 알려주면은요, 관측자 위치를 그려놓고 생각해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태양이 어쨌든 간에 낮 12시, 즉 정오에 남종을 하니까요, 자정이면 밤 12시 관측자 위치는 항상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을 할 때 관찰자 머리 쪽에서 바라보는 정면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 그렇죠. 남쪽이죠. 자, 남쪽이 잡히고 북쪽은 항상 여기 북극점까지의 방향, 이쪽이 지금 북쪽이죠. 자, 남북 잡혔으니까 동서 자동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 무슨 방향? 그렇죠. 동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그렇죠. 서쪽 방향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달을 관찰을 하면은 분명 보이긴 보이네요. 그죠?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또는 동남쪽 하늘이 남동쪽 하늘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서쪽 하늘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달이 자정의 서쪽 하늘에서 관찰이 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상현달, 그리고 상현달에서 보름달 사이, 망 사이 해서 거기쯤에 여기 이제 좀 많이 차오른 형태에서 주로 이제 서쪽 하늘 관찰이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번, 이날 북반구에서 관측한 달의 위상은 가와 같다. 자, 북반구에서 달을 관측하면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가 태양빛을 이렇게 봤죠. 그러면 한번 지구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보이는 게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왼쪽이 상당수가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위상 자체는 왼쪽이 상당수 보이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위상의 이름은 딱히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달에서 지구를 관찰한 거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모양이 형성되는가 그 원리를 확실히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거를 원리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거는 그 앞에서 수업 때 잠깐 이제 얘기했었지만 요 모양이 어떻게 눕혀 있느냐 또는 엎드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하늘에 있는지가 다르다 또는 이제 관측 시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했던 예를 잠깐만 좀 다시 들어보면은요. 자, 이렇게 밤하늘이 있을 때 우리가 남, 동, 서가 있다. 그러면은 달이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한번 상현달이 뜨는 날이라고 해볼게요. 상현달. 자, 상현달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오른쪽 반이 밝은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 모양, 똑같이 보이는 건 항상 어느 쪽 하늘이다. 그렇죠. 항상 남중했을 때, 그래서 남쪽 하늘에 있을 때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서쪽 하늘에 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상이어도 실제로 이제 관측하는 하늘의 방향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서 뭐 엎드려 있다 또는 누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모양만 보고서 가나에서 어느 쪽 하늘에서 관찰한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나에서 과연 어느 쪽 하늘인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일단 위상이 무슨 위상인가요? 자, 보니까 지금 왼쪽 반이 밝은 형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왼쪽 반이 밝은 거 하현입니다. 그렇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반이 밝으니까 상현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고 있는 형태다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요렇게 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연 같은 경우 가번에서는 요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느 쪽 하늘에서 관찰한 겁니까? 하연은 떠오르고 있으니까 동쪽 하늘, 아이고 글씨가 좀 그렇네요. 동쪽 하늘,
동쪽 하늘,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쪽 하늘에서 관찰하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보를 갖고서 이제 보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번 가는 달의 고도가 높아질 때 관측되었다. 자, 달이 어쨌든 여기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일주 운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회색으로 그린 게 일주권을 표시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 운동을 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길이죠. 예.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그거를 보니까 점점 지평선에서 높이, 즉, 고도가 높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 때 관측했다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해 뜨기 직전에 관측된 모습은 아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지금 상현달이 서쪽 하늘에서 뜨고 있다는 것만 보고 우리가 언제 관측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상현달의 위치 관계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구 태양을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태양을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계속 태양 위치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워서만은 모든 걸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다 이제 지구를 표시해 놓고, 자, 오늘 상현달이니까 상현달 어디냐? 여기죠. 자, 왜냐? 태양빛을 밑에서 받으니까 달이 요만큼의 빛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관찰하면은 오른쪽 반이 밝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 달이 지금 해 뜨기 직전에 관찰이 되었냐라는 건데, 자,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해 뜨는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해가 몇 시에 뜨느냐?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 뜹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관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관측이 된다면 서쪽 하늘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전 6시 어딥니까? 관측자 위치 여기죠. 이쪽이 남, 아래쪽이 동, 위쪽이 서입니다. 상현달 보이나요? 관측이 안 되죠. 자, 지평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상현달은 관찰이 안 되죠. 사실은 상현달 같은 경우엔 남중 시간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남중 시간이 오후 6시예요. 자, 남중을 오후 6시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90도만큼 더 일주운동을 하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 지나면 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6시간 정도 후, 즉, 자정쯤에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뜨기 직전이 오전 6시에는 절대 관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면은요, 가가 관측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자, 가가 지금 여러분들 하현달입니다. 하현달이면 보세요. 자, 지구 있고 태양 있을 때 하현달이면 어디냐? 달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그쵸? 자, 이걸로부터 일주일 후 보름달을 볼 수 있느냐? 보름달이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보름, 즉 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위상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보름달을 7일 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려서 답은 1번인데, 자, 그러면 보름달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정확히 한번 언제 볼 수 있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그 가번 위치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하연입니다. 자, 그럼 이 관측자가 다시 하연을 보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그렇죠. 약 29.5일이 걸립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상망월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연까지 오는데 대충 30일이 걸린다. 자, 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원을 그렸다 그래서 이게 공전주기는 아니에요. 공전주기 아님.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전주기 아니다. 상망월이 자, 공전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거 좀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연달에서 다시 하연달을 보려면 30일, 즉 요 위치 관계가 똑같이 반복되려면 약 한 29.5일, 즉 정확히 따지면 29.5일이고 대충 따져서 30일쯤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7, 4, 28 해서 약 7
시점 며칠마다 90도씩 위상이 변합니다. 그렇죠? 요만큼 하는데 약 7회 정도. 여기도 약 7회. 그렇죠? 여기도 약 7회.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약 7일쯤 걸리겠죠. 물론 실제로는 7일보다 더 걸려요. 29.5일이니까. 자, 그러면 대충 쳐서 요 하얀 달에 있다가 다시 보름달 보려면 7일은 7, 7, 2, 14, 7, 3, 20일 어때요? 약 3주 정도 걸리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보름달 보려면 훨씬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일주일을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위상은 어딜까요? 그렇죠. 나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나번, 즉 상현달 여기 있으면은 7일 뒤에 보름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거꾸로 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모양만 가지고서 어떤 위상이냐 그걸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 반복 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 기초를 확실히 다지셨어야 돼요. 기초를 확실히 다져야 뒤에 있는 문항들 지금 계속 푸는 방법이 비슷비슷하다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 잘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 그림은 시간에 따른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달과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이다. 자, 여기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 상망월, 그 다음에 항성월, 요거에 대한 문항이 이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 단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상망월이냐, 항성월이냐, 그거를 지금 이제 적용을 시키는 문항인데 한번 상망어 항성어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망월은 삭 또는 망이 반복되는 주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위치관계 또는 동일한 위상이 반복되는 주기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상망월 자체가 이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내가 삭은 보통 관측이 아니니까 오늘 보니까 즉 보름달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요게 바로 상망월이었죠. 요거 주기를 살펴보니까 29.5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력의 기준입니다. 음력의 기준. 자, 이랬었고 항성월 같은 경우에는 항성 그래서 어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기준으로 해서 재는 건데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공전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며칠 27.3일입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상망월하고 항성월하고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이었어요. 어디 주위를? 태양 주위를요. 자, 그럼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태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오늘 달이, 망이었다고 해보죠. 자, 네. 그래서 여기에 망의 위치에 있는 달이 있고, 그리고 이 달이 위치해 있는 같은 방향에 보니까 어떤 별자리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별자리 알파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알파로 하면 좀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A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달의 위상은 망이었고 같은 방향에 A라는 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로 빙글빙글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공전을 할 때 지구도 계속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뒤에 보니까 지구가 여기쯤까지 공전했어요. 그리고 달이 보니까 어떻게 왔느냐면은 요렇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시 A라는 별하고 같은 방향에서 관측이 되더라.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달이 실제로 한 바퀴를 빙글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가 바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요 공전주기 동안에 지구가 공전한 요만큼을 공전을 했는데, 이만큼 공전하는데 걸리는 날짜를 보니까 며칠이더라? 27.3일이더라는 거죠. 예. 요만큼 공전하는데 27.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항성원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망이다 아니다. 그렇죠. 자, 지구에서 망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지구에서 태양 반대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달이 실제로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안 있으니까 얘는 망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망이 아닙니다. 여기는 망이지만. 자, 그래서 같은 위치를 또 보려면은 조금 더 지구가 공전을 더 해야 돼요. 그쵸? 자, 공전을 더 해야 돼서 약한 요만큼 더 공전을 하니까 달이 여기로 다시 오더라 이거죠. 여기는 망입니다. 자, 요렇게 될 때 요만큼을 더 공전하는데,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요만큼 공전하는데 29.5일이 걸리더라. 즉 요만큼 더 공전하는데 1.2일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쵸? 2.21이요. 2.21. 그죠? 네. 2.1쯤 더 걸리게 되는데, 요 29.5일은 우리가 이제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상망월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망월.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보시면 A와 C 사이의 기간은 1 상망월이다. 자, 즉 A랑 C까지 변하는데 이제 29.5일이 걸리느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보죠. 자,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예요. 자,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가 지금 A 때랑 C 때가 가장 먼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거리가 어쨌든 위상에 따라서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한다. 요거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가장 멀 때 위상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멀 때 위상 바로 망이었어요. 그래서 A에서도 망, C에서도 망이겠죠. 그쵸? 자, A에서도 망, C에서도 망. 한마디로 망에서 망으로 반복입니다. 그러면 상망월, 항성월. 그렇죠. 바로 상망월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1상망월, A와 C 사이 기간 맞네요. 기억법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B일 때 다른 자정에 남쪽한다. 자, B일 때는 보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B는 바로 사기죠. 자, 사기 때 여러분들 몇 시 남쪽합니까? 자, 그려보면, 자, 태양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기 때 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랑 달이랑 같은 방향에 있죠? 태양의 남중시간, 낮 12시, 즉,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달도 역시 정오에 남중하죠. 자정에 남중하는 애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망, 즉 보름이에요. 그래서 비일 때는 절대 남중하지 않겠네요. A나 C의 위치에 있어야만 자정에 남중을 하죠. 자정에 남중을 하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D일 때 달의 위상은 상현이다. 자, D일 때 보니까 어때요? 거리가 지금 C일 때 가장 멀었어요. 망이었어요. 그랬다가 가까워집니다. 여기로 오면 다시 사기겠죠. 그럼 망에서 다시 사구로 갈 때는 그 사이에 두 개를 지나죠. 바로 하현달하고 금음달입니다. 그죠? 그럼 사견이 있나요? 없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현이라는 거는 사계에서 다시 차오르면서 망이 될 때 중간에 지나가는 위상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설명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리를 갖고서 위상을 판단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는 따로 다른 힌트가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게,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위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위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신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항상 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하고 달 사이가 가장 멀 때는 망이 되겠고, 가장 가까울 때는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위상 그림 다시 그려보시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림 가는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는 M1의 달을 초저녁에 인천에서 관측한 것이다.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래요. 기억번은 바로 해보죠. 항성월이 상망월보다 짧다. 자, 항성월이 며칠입니까? 그렇죠. 27.3일. 상망월은 29.5일이죠. 그러니까 상성월이 더 짧다. 맞는 보기인데, 자, 그럼 여기 가번에서 이제 항성월이 어떤 기간입니까? 그렇죠. 요만큼이 여러분들 바로 항성월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별 S가 이제 같은 망에서 관측되니까 실제적으로 달의 공전 주기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항성월. 그렇죠? 그리고 M1에서 M3까지 기간 여기는 이제 같은 모양 반복이니까 여기가 이제 상망월이 되겠죠. 네. 자, 어쨌거나 이제 기억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서쪽 하늘을 관찰한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M1 위치에 있는 달, M1에 위치해 있는 달 요거 모양 보니까 태양하고 태양에서 달이 반대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여기 망인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망은 언제 관측을 했대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초저녁에 관측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달이 망인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저녁이니까 대표적으로 한 오후 6시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관측자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정면은 이렇게 남쪽 방향, 오른쪽은 동, 왼쪽은 서가 되겠네요. 그럼 달이 지금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인다?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보름달, 즉 망 같은 경우에는 자정, 즉 밤 12시에 남쪽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정에 남쪽을 하니까 떠오르는 거는 그보다 대략 한 6시간 전에 떠오른다. 그리고 지는 것은 남중하고 대략 한 6시간 뒤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6시에 떴다가 자정에 즉 밤 12시에 남중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오전 6시에 다시 이제 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보려면은 서쪽 하늘에서 이 보름달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새벽에 관측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또는 오전 6시 근처에서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디귿번 보시면 달이 뜨는 시각은 M1보다 M2일 때 빠르다. 자, 언제 빨리 뜨느냐? 지금 방금 살펴봤지만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이란 말이에요, 망. 자, 망일 때는 지금 뜨는 시간이 보니까 오후 6시에 뜹니다. 그쵸? 요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M2는 어떨 것이냐? 자, M2의 위치를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위쪽 그림에다가. 잠시만요. 네. 자, 위쪽 그림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면, 보라색 그린 거 좀 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있고,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M2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망이 되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달의 위치는 한 여기쯤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전하다가. 여기가 M2, 여기가 M1이죠. 자, 그럼 어떤 게 먼저 뜨느냐? 자, 먼저 뜨는 순서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려면은, 빨리 뜨면은 빨리 남중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남중을 하게 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M1 위치에 있는 달은 자정에 남중을 하죠, 자정. 그쵸? 그럼 M2 위치에 있는 달은 어떤가요? 자, 어쨌든 태양이 남중이 정오였어요. 그죠? 낮 12시. 요때 남중인데 지구가 이제 이렇게 반시계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먼저 갔습니까? 그렇죠. M2 위치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M2 위치가 자정보다 남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M2가 먼저 자정을 하니까 뜨는 것도 누가 먼저 떠요? 그렇죠. 뜨는 순서도 따져보면은 결론적으로 M2가 M1보다 먼저 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M1보다 M2일 때 빠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우리가 4번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것 부분은 디귿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상망월이 아니고 항성월이 뜨는 거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항성월 즉 27.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상망월이 없어 상망월 29.5일짜리 그래서 그렇게 오는 그 중간에는 반복되는 위상 바로 직전 근처까지는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위상의 위치를 잘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고흐의 그림과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요즘은 사이프러스 나무 왼쪽 옆으로 별 하나가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눈에 뜰락 말락 이제 겨우 조금 차오른 초승달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요 문제에서는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출제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해서 동영상 찍기 전에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문제 오류가 있으니까 풀 필요가 딱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풀 때는 그 오류를 좀 바로 잡은 상태에서 좀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디 부분을 좀 수정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초승달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요거 좀 지우고요. 요 부분을 지우고 네. 여기에다 초승달을 새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바짝 누운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봤듯이 자, 초승달이라고 하면은 남, 동, 서에서 자, 초승달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태양이 뜨고 아니 달이 뜨고 지는 거는 어쨌든 일주운동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이때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달의 모양이 남쪽에선 이렇게 정면, 서에선 이렇게, 동에선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아까 같은 모양이었으면 무조건 남쪽 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쵸? 근데 남중, 여러분들 초승달의 남중 시간이 어떻게 되죠? 초승달이 몇 시에 남중하냐면은 오후 3시에 남중을 해요. 자, 오후 3시에 남중을 하게 되면은 별도 당연히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유도한 답하고도 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쪽 칸을 바라보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 보시면 초저녁 풍경을 그린 것이다. 자, 이게 왜 오후 3시 남쪽인지랑 같이 해서 이거 동시에 좀 해볼 건데 그림을 좀 잘 좀 그립시다. 자, 지구를 가운데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항상 십자선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태양 위치부터 표시를 해보죠. 태양을 이번에 위쪽에 해봅시다. 여러분들 위쪽이 많이 익숙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초승달의 위치를 잡아야 될 텐데 초승달의 위치는 태양에서 반시계로 돌려서 서쪽으로 45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초승달 여기에 지금 달이 위치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달이 서쪽 하늘에 떠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때냐는 거죠. 자, 어쨌든 태양의 남중 시간을 살펴보면 태양의 남쪽은 항상 고정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 그렇죠. 정오. 네. 난 12시죠. 자, 요때 이제 고정적으로 남쪽을 하는데 이 남쪽 하고서 달이 적경 차이가 3시간 차이가 나요. 여기가 45도니까. 자, 45도 적경 차이 3시간이니까 여기 초승달도 역시 남중을 오후 3시에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남쪽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얘가 오후 3시 이후에는 서쪽 하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초저녁이라고 하면 오후 6시죠? 그때 위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여기 관측자 있을 때 정면이 남쪽 방향, 위쪽은
그쵸? 서쪽, 아래쪽은 동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전의 관측자가 있게 되면은 달이 서쪽 하늘에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억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보시면 기역은 태양의 동쪽에 위치한다. 동그라미 기역. 지금 사이프러스 나무 왼쪽으로 별 하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이프러스 나무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옆에 보이는 별, 요 별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여기 내가 관측하고 있는 쪽 하늘이 어쨌든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왼쪽 방향은 그렇죠. 남쪽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왼쪽은 남쪽, 오른쪽으로 가면 북쪽이 될 텐데, 자, 보세요. 서에서 동, 즉, 요게 별이 보시면 여기 달보다 왼쪽, 즉 조금 더 동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쵸? 서쪽,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이렇게 갈 테니까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관측자 여기 서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동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옆에 그림에서 한번 별의 위치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서쪽에서 보고 있고 남쪽에 조금 더 별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려보면은 별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별 하나. 그쵸.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요 위치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쨌든 달이 여기 지금 서쪽 하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보게 되겠죠? 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별이 이제 태양보다 동쪽에 있느냐? 자, 지금 태양은 지금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쵸? 색깔 헷갈리니까 무슨 색깔로 해볼까나? 요걸로 합시다. 자, 태양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로 돌릴수록 동쪽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을 보면은 지금 태양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더 가야 되니까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호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다음날 같은 시각에 달의 고도는 더 낮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달이 뜨는 시간이 매일 52분씩 늦어진다는 거 얘기했었죠. 여기다 써봅시다. 네. 달이 뜨는 시각은 매일 52분씩 늦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한 이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바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하루에 13도씩 공전하기 때문이었죠. 네. 13도씩 공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달을 보려면 52도를 더 자전을 해야만 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52도가 바로 13도를 더 공전을 해야만 자전을 해야만 네. 죄송합니다. 새벽 촬영 중이라 네, 정신이 없네요. 네, 13도씩 자전을 해야만 달을 똑같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간 차이를 보니까 52분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관찰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자,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고 해봅시다. 자, 어느 날 달을 보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동쪽에서 떠올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요만큼은 움직여야 됐죠. 조금 선이 기네요. 그죠? 네. 자, 동쪽에 떠올라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만큼은 움직여야 됐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날은 늦게 떠요. 늦게 뜨면은 같은 시간에 내가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조금 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고도를 둘이 비교를 해보면 얘는 고도가 요만큼입니다. 얘는 요만큼까지. 고도가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네. 요만큼 차이 나서 전날 게 고도가 더 높습니다. 고도가 더 높죠? 자, 그러면 다음날에 고도가 더 낮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잘못된 풀이가 됩니다. 왜냐? 지금 요 그림은 동쪽 하늘에서 본 거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서쪽 하늘에서 본 거기 때문에 서쪽 하늘을 예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서쪽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남쪽, 그 다음에 서쪽. 자, 그러면 달이 이제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의 위치 보니까 여기네요. 지금 초승달,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쪽에 있는 초승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뜬 다음에 요만큼을 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날 달은 이제 더 늦게 뜨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간거리가 적겠죠? 그러면 조금 초승달보다 약간 더 차오른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전날보다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요만큼이나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늦게 뜨니까 지는 것도 늦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보면은 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높이 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같은 시각에 달의 고도는 더 낮다. 요거는 이제 틀린 보기 반대로 말해야 되겠죠. 더 높은 고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 되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미술 작품 가지고 그 달의 위상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 전통 그 민속화에서도 이제 신윤복 씨, 화가의 거기에서도 나왔던 그림의 이제 형태를 약간 변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술 작품이다 보니까 달을 이제 실제로 보고 그렸는지 안 보고 그렸는지 몰라가지고, 위치 잡기가 굉장히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오류가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때 한번 그림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볼 때 혹시나 그림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앞에서까지는 그 미상, 그 다음에 공전, 에서 특히나 이제 상방어 항성어 부분까지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됐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있네요. 자, 일식에서는 일단 문제 보고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계기의식과 금원식의 모습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일식 하면은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일식이라는 게 어쨌든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여러분들 이제 일식이라고 부르죠. 누가 달을 앞에서 태양빛을 누군가가 막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데 그 태양빛을 가리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단원 제목과 마찬가지로 달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달이 태양 자체를 가려버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바로 일식이 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린다. 자, 요 현상이 일식입니다. 그러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태양빛을 내가 이렇게 해서 지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달이 껴든 형태죠? 네. 그래서 이때 달의 위상은 사기입니다. 그쵸? 자, 사기일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안 보이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태양을 여러분들 중앙 부분에서 내 지구로 빛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또는 이제 서쪽 부분에 빛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즉 동쪽에 있는 빛이 오는 거, 요거를 이제 달이 어떻게 막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식의 종류가 갈렸었죠? 자,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림 자꾸 실패해가지고, 네. 네, 달을 좀 작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태양빛이 원래 달이 없었으면은 내가 관측자를 여기다 직선에다가 한번 쫙 세워봅시다. 이렇게 직선 위치에다가 자,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태양빛이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들어옵니다. 그럼 이쪽 부분도 보이고 이쪽 그 부분도 들어오니까 모든 태양의 동그란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론 너무 빛이 밝다 보니까 맨눈으로 보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볼 수 있다고 하면 동그랗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일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쫙 지우고요. 자, 일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정면에서 오는 태양빛이 어떻게 됩니까? 달에 턱 하고 막힙니다. 그럼 지금 정면 부분은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서 오는 빛도 달한테 막혀요. 네. 자, 이쪽 끝에서 오는 빛도 달한테 딱 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얘가 볼 수가 없게 되고, 이쪽 끝에서 오는 빛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그려놓은 관측자는 달의 중앙 부분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른쪽 부분이 여기가 동인데, 서쪽 부분도 안 보이고, 동쪽 부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분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바로 이제 일식 중에서도 계기 일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계기 일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계기 일식이 나타나는 범위가 있었는데요. 그죠? 네, 그 범위 한번 표시해 보면 다 지우고요. 잠시만요. 자, 그 범위를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달빛에 딱 걸쳐지게 되는 부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달빛에 딱 걸쳐지게 되는 부분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개개시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는 이제 부분일식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분일식은 한쪽만 안 보이는 거였죠. 원리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아이고요, 그림이 아무리 대충 그려도 너무 막 그리네요.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황 원래 직선이어야 돼요. 네, 자, 그림이 지금 새벽이라 잘 안 그려지네요. 자, 변명은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 여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부분일식이더라. 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그림자 이름이 본 그림자였죠? 본 그림자. 그래서 시커먼 그림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한 부분이 이제 반 그림자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일식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계기일식은 내가 본 그림자 위치에서 관측할 때, 그쵸? 안에서. 그 다음에 부분일식은 어디서? 그쵸? 반 그림자 안에서 관측을 하게 될 때 부분일식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금한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금한식은 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달의 위치를 이렇게 좀 지구에서 좀 더 멀리 떨어뜨리면 되죠.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달이 지구지를 원궤도로 돌지 않기 때문이었죠. 케플러의 법칙에 의거해서 타원으로 돌다 보니까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다. 그래서 멀 때 이런 금한인식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에서 보면은 이 보라색 관측자가 가운데 부분은 역시 달에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근데 끝부분의 태양빛은 끝부분에 태양빛 다리 그리면 자 태양빛에 달에 막히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쪽 끝부분도 역시 달한테 막히지 않고 그대로 잘 통과해서 관측자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만 가려지고 양쪽 끝부분은 가려지지를 못하는 거죠. 왜?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달의 크기가 작아져요. 물론 실제 크기가 작아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보이는 크기가 작아지죠.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금한식이었습니다. 어쨌든 금한식도 어느 그림자? 그렇죠. 금한식도 어쨌든 본 그림자가 원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반그림자 지역에서는 이럴 때 어떤가요? 역시 부분이식입니다. 금한식일 때도 부분이식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그림자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분이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기억법 보시면 가는 달의 본 그림자 지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그 개기식하고 금한식 둘 다 본 그림자입니다. 기억법 맞는 보기. 니은 뭐 나에서 밝은 부분은 채층이다. 아니죠. 자, 태양. 이 동그란 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이 동그란 부분은 광구죠. 광구. 광구입니다. 니은 뭐 틀린 보기. 디귿번. 가와 나가 일어나는 날에는 달의 위상이 보름달이다. 자, 일식이 일어날 때 위상은 사기입니다. 디귿번 틀리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뭐 앞에서 지금 이제 일식 내용 정리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럼 뒤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부분의식이 일어난 날 태양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의 A, B, C는 대문자 A, B, C 위치에서 일식 모습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기업번은 바로 풀 수 있겠죠? 이날 달의 위상은 망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식 같은 경우에 위상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틀리죠? 자, 위상 사기라는 거 표시 좀 해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사기다, 사.
그래서 기업번은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대문자 A에서 일식의 모습은 나에서 소문자 C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 일식 관찰할 때 그 일식이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즉 오른쪽 방향으로 동서를 얘기하면은 서쪽부터 가려진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그러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따가 그립시오. 이따가 그리죠. 네, 지구 이렇게 있으면 내가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라볼 때 태양이 위치하는 방향이 남쪽이죠. 위쪽은 서, 아래쪽은 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서 이제 지구 주위를 이렇게 달이 공전을 반시계로 하면서 태양을 가리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쪽이 이제 오른쪽 방향, 동쪽이 왼쪽 방향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가리느냐? 보면은 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리죠. 이렇게. 네. 자, 움직이면서 지금 태양빛이 어느 쪽부터? 이쪽 끝에부터 이렇게 달이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이쪽이 지금 오른쪽 방향, 즉 서쪽부터 가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어쨌든 대문자 A, B, C가 각각 소문자 A, B, C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자, 지금 오른쪽이 가려지는 게 어떤 겁니까? 셋 중에서. 두 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소문자 B랑 소문자 C가 바로 그 두 개를 가리는 오른쪽이 가려지는 형태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납니까? 그렇죠. 당연히 조금 거리는 소문자 C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여기가 A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을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가리기 시작을 하다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가리기 시작을 하다가 B에서 제일 많이 가리게 되고, 그쵸? 이따가 C에서 다시 이제 슬슬 밝아져 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일식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에서 B, C다. A에서 나에서 C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소문자 C가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디귿번 살펴보시면 태양이 B에 위치할 때 이 부분에 일식의 관측자는 달의 본 그림자라는 게 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개기일식이나 금한식이 아니고 부분일식만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부분일식만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일식은 무슨 그림자다? 그렇죠. 반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그림자 영역 절대 아니죠. 디귿번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자,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무슨 그림자냐? 종류에 따라서 그림자 계속 또다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상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주제인 어느 쪽부터 가려지느냐 그걸 보고서 대문자 ABC랑 소문자 ABC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문항이 나왔었네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으니까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2012년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부분의 시계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어느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죠. 자, A랑 B 중에서 어느 방향?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가리는 게 지금 오른쪽부터 가리는 게 A 방향에서 지금 오른쪽이 가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A서부터 시작해서 B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은데, 정말로. 자, 보면 아시겠지만 태양이 지금 A에서 B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시간이 오전에 지금 관찰한 겁니다. 오전에. 그쵸. 5월 21일 오전이에요. 오전에 관측을 한 거고 방향은 지금 동쪽 하늘 보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네, 동쪽 하늘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업번 보시면 이날 달의 위상은 망이다. 또 나왔네요. 틀린 보기죠. 일식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삭. 네.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니은번 일식이 진행된 순서 방금 살펴봤지만 A에서 B이다. 그렇죠. 오른쪽부터 가려지니까 A에서 B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자, 그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시면 다음날 달의 적경은 태양의 적경보다 크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움직임을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양하고 부분 일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구하고 달 사이의 간격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해서 달의 오늘 위치가 사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달은 지구주위를 공전합니다. 방향 각각 살펴보면 달이 지구주위 이렇게 공전하겠죠. 지구와 태양주위는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근데 누가 더 각이 큰가요? 그렇죠. 바로 달은 하루에 몇 도씩 공전한다? 하루에 달은 13도씩 공전입니다. 지구주위를, 그쵸? 지구는 태양주위를 하루에 약 1도씩 공전하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죠. 한 바퀴 즉 360도를 도는데 365일 걸리니까 하루에 1도씩 공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오늘은 그러면 일단 오늘부터 봅시다. 적경. 자, 오늘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보면 이쪽 방향입니다. 달도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날, 자, 오늘 일식이 일어난 날, 5월 21일이죠? 지금 날짜 보니까. 자, 5월 21일에는 태양에 적경하고 달에 적경하고 어떻게 되나요? 둘이 서로. 그쵸. 방향이 지금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태양에 적경하고 달에 적경하고 똑같습니다. 다음날 위치를 보죠. 자, 다음날 지구는 1도 공전에서 여기쯤에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에 공전 훨씬 많이 하니까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루씩 바뀌고 난 다음에 관측을 해보면 지구에서 태양 방향은 내가 여기 관측자 여기다 세워놓고 볼게요. 자, 여기다 관측자 세워놓고 보면 태양은 여기입니다. 달은 이쪽 방향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되니까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관측자 위치에서 보면은 달이 반시계로 더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5월 22일이 되면은 태양의 적경하고 달의 적경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게 됩니까? 그렇죠. 단연코 달의 적경이 더 크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로 달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적경은 달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살펴보면은 달의 적경이 태양 적경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사실 조금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면은 다음날 적경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다음날 뭐 무슨 고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꼭 오늘 걸 안 물어보고 다른 날 걸 물어보는 경우가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지 마시고, 아, 다음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보고 표시를 해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개기식 현상을 촬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지금 어느 쪽 칸을 보고 있나요? 여기 방위 위치를 보면은 지금 위쪽이 북쪽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북쪽이 위쪽이면 내가 지금 북쪽 칸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북쪽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서남북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서쪽이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서쪽 하늘입니다. 사실상. 자, 요 금성하고 태양하고 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사실상 이제 황도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행성의 운동 단어 설명할 때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모든 행성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는, 금성이든 화성이든 목성이든 전부 공전 궤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지구의 공전 궤도가 황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 태양이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죠. 뭐를 따라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하는데 잠깐만 거꾸로? 근데 나는 지구에 사니까 지구가 도는 걸 모르겠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지구의 공전궤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궤도가 황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행성들도 다 똑같다. 그러면은 전부 황도랑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성 자체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황도가 여러분들 천구의 적도랑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정보를 이용하면은 대충 일주운동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예제로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봐도 이제 서쪽 하늘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보기 보시죠. 기어버 위상 망이다. 역시 틀리죠? 위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기입니다. 사. 네, 개기식이니까요. 니은번 이날 저녁에 금성은 태양보다 늦게 진다. 자, 지금 서쪽 하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서쪽 써 있으니까. 그러면 지평선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지평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지평선이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태양도 이렇게 지고 금성도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럼 지는데 누가 더 오래 걸려요? 당연히 높이 떠 있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지는 데는.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보다 늦게 집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이날 동일 위도의 모든 지역은 개기시에 관측할 수 있다. 자, 모든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일 위도에서 모든 지역이 관측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2번인데 자, 모든 지역이라고 하기엔 제가 이제 그 학습지에 그려놓은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렇게 네모해놓고 요렇게 해갖고 우주에서 그려놓은 거 있죠?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본 그림자가 진하게 있고 반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반 그림자 또 검은색으로 하니까 또 그렇네요. 자, 본 그림자 시커멓고 반 그림자 이렇게 회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요런 상황에서 모든 같은 위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요게 또 일식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개기일식은 지속시간이 10분을 거의 못 넘겨요. 대충 쳐서 8분 정도입니다. 1시간도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계기 월식 자체가 이제 1시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일식은 그거보다 매우 짧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지금 본 그림자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관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측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림은 2014년 10월 8일에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계기 월식의 진행 과정을 지구의 본 그림자에 대한 달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드디어 이제 월식으로 넘어왔죠. 월식은 누가 가려지는 겁니까? 그렇죠. 달이 가려집니다. 근데 태양이 달을 가리는 건 아니고 이번엔 그렇죠. 지구가 가리는데 지구가 직접 가린다고 하기 뭐니까 정확한 표현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거죠.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위치하는 현상.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월식이라 그랬는데, 월식이랑 일식이랑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단 여기서 원리적인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크기 차이 잘 안 납니다. 자, 어쨌거나. 태양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 가운데 이제 빨간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름이 우리가 본 그림자였죠? 네. 지구로 인해서 생기는 본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달이 들어가 있으면 본 그림자 안에 쏙 하고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무슨 월식?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기월식이 일어나더라.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그림자를 일부러 안 그린 이유는 여기가 이제 대충 반그림자 위치가 될 텐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일식하고의 차이점이 나타났었죠? 여기서 월식 없다고 했어요. 그럼 월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본 그림자에 요만큼이라도 걸쳐 있을 때 부분월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식은 이제 그만 월식이라는 건 없으니까, 왜냐면은 항상 지구가 크기 때문에. 개기월식하고 부분월식 살펴보면, 개기월식은 일식과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이제 본 그림자 안에 달이 위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분월식은 본 그림자에 걸쳐서 달이 위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그 일식하고 월식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차이점이 더 있었는데, 어느 쪽부터 가려지느냐? 가려지는 것도 일식은 아까도 봤지만 오른쪽부터 가려졌죠. 근데 이제 월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가려지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앞에 문제에서 봤지만 일식은 30분 넘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월식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도 얼마 전에 봤던 것도 1시간 가량이나, 계기 월식은, 부분 월식은 그거보다 더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월식 자체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이날 달의 이동 순서는 A, B, C다.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건데, 방금 얘기했었죠. 자, 달 여기 지금 가려지는 것 좀 잠깐 보시겠어요? 오른쪽 그림.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요. 관측자가 있으면 항상 이쪽 방향은 남쪽 방향, 위쪽 방향은 그럼 동이죠? 아래는 서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지금 가려지는 부분이 부분 월식 때 본 그림자 안으로 걸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왼쪽 부분, 바로 동쪽부터 가려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왼쪽, 즉 동쪽부터 가려진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왼쪽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 요 부분 중에서 여기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가려져야 되니까 본 그림자에 들어가는 거는 C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일어났겠네요. 월식은. 그래서 달의 순서 ABC다. 요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틀리고요. 이게 뭐 비일 때 달의 저기는 태양의 저기는 달의 저기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비일 때는 완전한 계기 월식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럼 계기 월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관측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달이랑 태양이랑 방향이 반대죠. 반대니까 어느 쪽이 더 크고 작으냐?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적격이군요. 자, 저기는 어떤 게 더 크냐? 자, 요거가 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자세한 원리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저기를 비교해 보려면 태양의 저기랑 달의 저기랑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태양의 저기는 여러분들 뭐만 갖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황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황도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렇죠. 황도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여기 B 위치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B가 황도보다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달의 저기가 더 크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됐는데, 어, 자, 그렇게 볼 수 있냐고 하면은,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왜냐? 자, 어쨌든 간에 지구의 본 그림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구의 본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오른쪽 그림 다시 보시면, 지구 본 그림자가 형성되는 거는 어쨌든 태양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본 그림자 위치한 방향에서 내가 관측자 서 있는 반대 방향에 그대로 태양이 위치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황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황도가 어쨌든 지구의 공전 궤도랑 대응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공전할 때 태양이 이렇게 위치하니까 황도가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위치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기 월식이 일어날 때 망에 있는 달이 지금 황도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무조건 적위가 더 커지게 돼요. 자,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좀 그려볼까요?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그림을
살펴보면은, 자, 옆에서 본 그림. 살펴보게 되면,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공전궤도가 원입니다만 요거 직선으로 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태양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린 게 선 자체가 지구의 공전궤도죠? 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그쵸? 황도에 그대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 지금 10월 8일입니다. 날짜 보니까. 자, 10월 8일이면 여러분들 추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로 이제 슬슬 접어들기 시작하는 때인데, 해서 우리나라 북반구에서 자전축을 보면은 대충 이쪽에 좀 더 가깝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때요? 달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쵸? 자, 이렇게 하면은 달이 여기에 위치를 하죠. 그쵸? 네. 백도랑 황도랑 이제 5도, 달의 지구에 대한 공전궤도가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5도 차이는 어쨌든 여기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기를 비교해보자고 하면 여기, 자, 저기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천구의 적도에서부터 잽니다. 여기 지금 지구 적도죠. 여기서부터 재는데 지금 태양은 아래쪽입니다. 마이너스. 달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태양의 저기가 달이 저기보다 크다는 말은 틀린 보기죠. 달이 더 저기가 큽니다. 그쵸? 자, 근데 요렇게 그려도 되지만 어쨌든 황도가 위치돼 있고 근데 달이 여기 지금 그린 공전궤도보다 실제로는 더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더 크다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지금 옆에서 본 그림 언제 우리가 배웠나요? 하면은 그 보름달이 동지일 때랑 하지일 때랑 언제 더 저기가 크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겨울 쪽이 훨씬 저기가 크다고 얘기했을 때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렸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학습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무조건 이제 맞게 될 텐데, 그죠? 답은 2번인데, 달이 적격 C일 때보다 C일 때가 A일 때 더 크다. 맞는 얘기죠? 보면은, 어쨌든, 자, 서쪽, 동쪽 그려져 있는데 적격이 이쪽으로 갈수록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반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C보다는 A가 적격이 더 크죠. 그래서 A가 더 크게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이 좀 어려웠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기가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하면은 보름달은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더라. 요런 그림 형태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황도가 그려져 있으면 황도를 보고서 위아래 요런 걸 가지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의 운동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대표적으로 뭐 달이 언제 더 관측 시간이 기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저기를 비교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우 12문제 이거 좀 내용도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성의 운동에서 뵙도록 하죠.